네, 안녕하세요. 고위험 인구 대상으로 한 실외 이산화질소 단기 노출과 호흡기 질환 사망률을 주제로 이번 석사 학위 청구 발표를 맡게 된 부산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대학원 윤혜원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4년 12월 BMC 저널에 등재된 논문임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기오염 물질 중 NO2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NO2는 인체에 유해한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젓갈색의 반향성이 큰 기체로 실외 배출과 실내 배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실외 배출에는 석탄 및 가스 화력 발전소, 자동차 등이 있으며 실내 배출원은 취사 및 난방으로 인한 연소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NO2에 나도 모르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손쉽게 접하는 N2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N2가 정말 질병 발생 수준의 위해성을 갖고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농도 N2에 노출되면 눈이나 호흡기 자극, 기침, 두통 등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폐렴, 폐소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대기 중 NO2 농도가 높은 편으로 아시아 중에서도 인도와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실제로 한 국내 연구에서도 고농도 NO2 노출이 조기 사망의 3-40%에 기여한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고농도 노출도 무시할 수 없는데 저농도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기관지염과 폐기종 등 만성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실외 NO2와 호흡기 질환 사망률과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기존의 연구 상당수는 NO2와 전인구를 다루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 이미 다른 대기오염 물질 연구들에서는 특정 계층의 리스크가 더 크다라는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으나 NO2에 대해서는 대체로 전인구를 대상으로 하거나 큰 범주 내에서 사망을 다룬 연구가 주로 이루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호흡기 질환 사망에 대한 역학적 근거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NO2 연구는 대도시나 산업 지역의 모니터링 지점에 의존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니터링 지점은 특정 지역들에 모여 있고 특정소가 전혀 없는 지역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니터링이 부족한 지역의 노출 수준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고 기존의 위험 추정치가 편향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위험 추정치를 볼 때 exposure, hazard, vulnerability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해서 봅니다. 여기서 vulnerability는 고령 사회 구조나 의료시설 부족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지표가 높은 지역들에 대체로 측정소가 없습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vulnerability까지 고려했을 때 리스크가 높은 지역 어디인지를 이제까지 모니터링 지점이 없어서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지역을 더 넓혀서 탐색해보면 기존에 더 심한 갖고 결과를 낸 것과 사뭇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 자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배분을 위해 지역 간 차이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한 시공구 특성에 따라 NO2 관련 호흡기 질환 사망 위험의 공간적 차이를 대규모 데이터로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지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 연구를 확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질환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사망 원인별 NO2에 의한 호흡기 질환 리스크를 추정하고 머신러닝 기반 한국 전 지역 단위 모델링 데이터를 사용하고 시공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위험군과 고위험 지역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방법 설명에 앞서 사용된 데이터와 출처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대상은 통계청으로부터 개인 수준의 호흡기 질환 사망 자료를 얻었고, 이를 전체 호흡기 질환, 폐렴, 만성 하기도 질환, 기타 호흡기 질환으로 구분했습니다. 또한 연령별 차이를 보기 위해 사망 연령을 5번째로 나누었습니다. 환경 노출 자료로는 에임스 크리에이트 팀과 에라5에서 제공하는 전국 단위 에노트 모델링 자료, 그리고 시공구 수준의 기온, 습도, 강수량 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 시공구 특성에 따른 효과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도지리 정보 플랫폼 및 공원 접근성 자료,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 건강 DB에서 인구 밀도, 흡연율, 비만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위중적 의료 수요를 수집하였습니다. 시공급 지표들은 선분위수를 기준으로 상위, 중위, 하위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위해 케이스 크로스오버라는 연구 디자인을 택하였습니다.
케이스 크로스오버 디자인이란 환자 전체를 시점에 따라 비교하는 연구로 아래 그림과 같이 케이스 데이와 일치하는 같은 해의 같은 달, 같은 요일에 해당하는 날을 컨트롤 데이로 설정하여 연구 대상자가 다시 자신의 대조군으로서 작용하는 디자인. 이렇게 세팅할 경우 BMI나 식습관과 같은 개인의 고정된 특성에서 오는 결함 요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결함 변수, 예를 들어 계절성이나 요일의 장기 추세를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연령대, 사망 원인, 성별에 대해 이러한 CCO 데이터 세트를 생성을 하였고 주요 분석으로는 N2 단위 오염물질 모델을 수행하였습니다. 잠재적 교란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상대 습도와 강수량, 기온은 앞선 대규모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앞에 보이는 것처럼 세팅을 하였고, 고위험 구역을 찾기 위해 산문인수 구역별 특성을 상호작용항으로 추가하여 동일한 분석을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단기 에노트와 호흡기 질환 사망률 간의 연관성은 조건부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통해 0.01 ppm 증가에 대한 오즈비로 추정하였습니다. 네, 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N2 농도는 높았지만 왼쪽 그림에서는 오른쪽 그림에서는 총 사망자 수는 동일한 양상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물질과 사망의 비선형 연관성을 보면 네 질환 모두 대체로 농도가 높을수록 리스크가 올라가는 양의 관계를 보였습니다. 전체 나이 기준으로는 N2와 호흡기 질환 간의 유의한 양의 연관성을 보였고, 이제 어느 집단이 고위험군인지를 보기 위해 세분화하여 보면 80세 이상에서만 명확한 연관성이 나타났으며, 폐렴과 만성하기도 질환에서도 고령층에서 일관된 취약성이 관찰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위험 지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변수를 3분위수로 나타내어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으로 세분화하였고 해석을 로우에 비해 미들, 로우에 비해 하이 이펙트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는 뚜렷한 효과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다만 경향성을 보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전체 호흡기 및 폐렴의 사망 위험이 더 컸고 의료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더 큰 위험이 관찰되었으며 반대로 미충족 의료 비율이 낮은 지역이 오히려 높은 위험을 보였습니다. 이제 나이에 따른 시공구 지표 결과를 보기 위해 비교적 젊은 인구인 60세 미만과 80세 이상을 비교하였습니다. 이 역시 두 연령대 간 일관된 패턴은 찾을 수 없었으나 80세 이상에서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높을수록 사망 위험이 더 컸으며 이는 호흡기 질환, 폐렴, 만성하기도 질환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5월과 같은 단위 지표는 보건 정책 담당자들에게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부가 지표로 초과 사망과 초과 손실 연수를 함께 제시하여 이노트 관련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제공하였습니다. 정리를 하면 제 연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에서 단기간 에노트 노출과 호흡기 질환 사망률 간의 전국적인 연관성을 평가하며 에노트로 인한 초과 호흡기 질환 사망률 부담을 다룬 최초이자 최대 규모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80세 이상,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 미충족 의료 비율이 낮은 지역이 고위험군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 해석 시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노인의 개념이 변화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8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리스크가 관찰되었지만 이전 연구들은 보통 65세 전후에서 더 뚜렷한 영향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의학과 과학이 발전으로 전반적인 건강 수준이 향상되면서 환경 스트레스 요인에 취약한 고위험 연령대가 더 고령층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같은 연구기관인 2015년부터 2019년 다국적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75세 이상에서 연관성이 더 크게 나타나 이런 경향을 뒷받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위험 추정치가 더 크게 나타난 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 지역에서처럼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
고령 인구가 더 많고 도시 지역에 비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구 구성이 환경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민감도를 높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충족 의료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 NO2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결과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개인 수준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시군구 단위의 집단 수준 지표를 활용해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생태학적 편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충족 의료 비율은 보통 도시에서 크게 낮게 나타나지만 한국의 일부 대도시나 경기도나 경남처럼 인구 규모가 큰 지역에서는 그 인구 수에 따라 오히려 미충족 의료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미충족 의료 비율이 낮을수록 NO2의 영향이 크다는 결과가 사실은 도시화 정도에 의해 결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한계점 역시 명확하게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Time Stratified Crossover 디자인을 채택하여 결함 변수를 통제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일상적인 고위험 활동 및 흡연과 같이 측정되지 않은 단기 시간 의존적 결함 변수는 여전히 위험 추정 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전국 사망률 데이터는 사망 시점의 지역 단위 거주지 주소만 제공하여 노출 오분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사용한 데이터는 의사의 진단에 근거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만약 의사가 호흡기 질환이 아닌데 호흡기 질환이라고 진단을 하였을 경우 이 분석에서는 호흡기 질환으로 들어가는 그런 오분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한된 데이터 가용성으로 인해 더 구체적인 호흡기 질환을 다룰 수 없었습니다. 특히 천식이나 인플루엔자와 같이 급성, 중증, NO2 관련 호흡기 질환의 사망의 더 자세한 원인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범주에서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아 80세 이상을 제외한 하위 그룹의 위험 추정치는 전반적으로 통계적 근거가 약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역학 연구는 관찰 연구 기반이기 때문에 p-value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지만 p-value와 95% 신뢰 구간은 연관성의 신뢰성과 표본 변동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적 근거가 약한 경우 본 연구 결과는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어,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와 80세 이상 집단에서의 결과가 비교적 강한 통계적 근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